개헌 문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점입가경입니다. 이수영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청문회에선 개헌 문건의 수사 결과뿐 아니라 폭로의 진위 여부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 계속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저께 있었던 국회 국방위 방금 들으신 그 내용들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하고 기무 부대장이 서로를 가리키면서 거짓말쟁이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진실공방을 벌인 거죠. 진실공방의 무대가 된 날짜는 지난 7월 9일 장관 주재 간담회입니다. 그 당시 송 장관이요. 기무사가 작성한 그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계엄령, 위수령은 잘못된 게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문건은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런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라고 기무 부대장한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무 부대장이 국회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자 송 장관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내가 거짓말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진실게임에다가 하극상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송 장관의 그 말을 들었다는 민병삼 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을 저희가 어제 어렵게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가 됐습니다. 저하고 박선영 PD가 함께 통화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 박선영 PD 나와 있습니다. 박 PD. 네, 안녕하세요. 예, 생방송 인터뷰에 좀 출연을 해주십시오. 제가 말을 했는데 인터뷰는 거절을 했어요.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통화 내용을 보도해도 된다. 요약해서 정리해서 보도해도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동의를 얻어서 민병삼 대령과 김현정 앵커 그리고 제가 나눈 통화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들고 왔습니다. 예.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가 없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송영무 장관이 진짜 그랬느냐. 민병삼 대령한테.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민병삼 대령 입장을 직접 들어봤어요, 우리가. 네, 민병삼 대령은 지난 7월 9일에 있었던 장관 주재 간담회 상황에 대해 물어보니 무척 억울해하면서 거짓말일 수가 없다. 어떻게 청와대 안보실 1차장과 장관을 앞에 놓고 내가 소설을 쓸 수 있었겠느냐 강하게 항변을 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예. 그 이수영 검토한 문건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내가 법조계 자문을 구해보니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그런 계획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정확히 적었죠. 우리 기무사와 관련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신 똑바로 다 적었어요. 그래서 그날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기무사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안보실 1차장을 갖다 거기다가 붙여놓고 감히 안보실 1차장님이 했다고 그걸 갖다 소설을 쓸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소설을 쓸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었어요. 증거나 증인 같은 게 있느냐. 그냥 민대령님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냐. 다른 입증 자료가 있냐 물었죠. 네, 물어보니 민대령은 간담회에서 A4 용지 이면지에 손글씨로 메모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이 있을 줄 모르고 이 손글씨 메모는 파쇄가 된 상태이고요. 예. 다만 간담회 직후에 기무부대 운영과장에게 이 메모를 넘겼고 그 운영과장이 이 메모를 토대로 문건을 만들어서 기무사령관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네, 예. 이 문건이 바로 어제 국회 국방위에 제출이 됐던 바로 그 문건이죠. 그러니까 그제 이 진실게임 소동이 있었고 어제 저희와 통화가 된 직후에 민병삼 대령이 국회의원들한테 이 문건을 넘겼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도가 되고 있는 거 보고 계실 거예요. 네, 그 문건 보시다시피 민병삼 대령이 국방위에서 주장을 했던 송영무 장관이 개헌 문건 문제 없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워딩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손글씨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접 그러니까 이게 메모한 걸 또다시 컴퓨터 타이핑으로 옮겨 놓은 거기 때문에 어제 국방부가 이 문건에 대해서 이 입증, 증거라고 내세운 문건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민병삼 대령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실이 아닌 걸 첩보사항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다. 그러니까 기무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가 될 뿐이다. 이게 지금 국방부 입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말 소설을 썼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 민병삼 대령은 7월 9일 당시에 자신이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미리 문건을 만들어두는 일이 가능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저에게 반박 입장을 밝혔고요. 예. 특히 이 간담회 동정 보고서라는 게 늘 절차적으로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담회가 끝나면 늘 타이핑을 그렇죠. 한다. 네, 잘못 만들었을 리도 없는 거고요.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어떻게 소설을 쓰겠느냐
했느냐 항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병삼 대령의 목소리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죠. 근데 뭐 대장이라고 거짓말을 안 하고 대령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건 없잖아요. 모든 대장분들은 거짓말 안 하나요? 대령들은 거짓말하고.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대령이 장관님의 이런 말씀을 했다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르죠. 아니 어떻게 꾸며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아니 감사원장이 법조계 자문을 하였다는 걸 어떻게 알고 꾸며낼 수 있겠어요? 안보실장님 당연히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저한테 소송을 걸어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장관하고 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나온 안보실장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안보실장도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면 그분이 나한테 지금 명예훼손을 해야 될 판인데 그분이 가만히 있지 않느냐. 그분도 들었단 소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억울하다. 난 결백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그래요. 근데 이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진실 공방들을 보면 오히려 이게 지금 기무사가 어떤 기무사 개혁의 시도들, 움직임들을 방해하려고 거짓말 프레임, 진실 공방 프레임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기무사 해체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나오니까 다른 얘기로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민대령한테 우리가 질문을 했죠. 그런 거 아니냐, 당신 지금 프레임 짜고 있는 거 아니냐 질문을 했죠. 네,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또 기무사 TF도 있죠. 기무사 TF가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물어봤어요. 한번 답변을 직접 들어보시죠. 그것은 뭐 국방부에 구성된 기무사 개혁 TF가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야죠. TF로 구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청와대 지시예요. 군인으로서 청와대 지시에서 구성된 TF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결과는 근데 해체로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그건 좀 과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기무사 TF에서 결정된 사항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민대령님 경우든. 예. 어떤 경우든. 예. 예, 이게 저와 이제 통한 내용의 일부인데 어떤 경우든 어떤 결론이 나든 그거는 존중해야 된다는 게 내 입장이다. 설사 해체가 나와도 그거는 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민대령이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지금 이제 뭐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 송 장관이냐, 민대령이냐, 거짓말 공방보다 더 중요한 건 계엄령 문건 작성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본질은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 기무사가 그 국정농단 그 촛불 집회 당시에 계엄령 문건이란 거를 작성을 했느냐? 이게 이제 본질인데 할 수 있는 일이었느냐? 누가 지시했느냐? 이게 본질인데 물론 민대령이 그 당시에 이 기무사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기무사 부대장, 기무부대장 민대령의 입장은 뭔지 우리가 물어봤죠. 당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네, 그렇게 물어봤는데요. 답변이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상식선으로 말씀드릴게요. 계엄은 군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 검찰, 그리고 국정원. 계엄령을 내리는 것은 통수권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엄령이 발표되면 거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게 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 업무를 갖다가 준비하는 것은 군의 기본 업무예요. 당시 한민구 장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방부에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고 법무관리위원회에도 검토를 해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한 것이 약간 미흡하니까 한번 기무사에서 해봐라. 장관의 지시인데 군은 그래도 설명하고 아니에요? 시키지 않았으면 안 했죠, 당연히. 마지막 말. 시키지 않았으면 기무사 안 했을 거다? 네. 그러니까 기무사가 절대 먼저 나서서 한 거 아니고 한민구 장관이 시켰기 때문에 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한민구 장관이 시켜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치죠. 그렇게 치더라도 검토 문건을 보면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만든 검토 차원의 문건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자세하고 너무 비정상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가 이 계엄에 대해서 계엄 해제 투표를 할지도 모르니 국회를 봉쇄해라. 언론을 통제해라. 이런 내용까지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할 수 있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할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네. 여기에 대해서도 민대령한테 물어봤어요. 네, 민병삼 대령은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문건 작성을 하고 검토를 하는 것은 기무사에서 할 일은 맞다라고 했지만 그 수준이 조금 지나치다라는. 그러니까 시켰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했다지만. 네. 하지만 그 수준이 조금 지나치다라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본 정치인이라든가 예. 그리고 언론
뭐 국민들도 그렇겠죠. 예. 불쾌하죠, 상당히. 아니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하는 건 이건 자유의 영역인데 국회를 봉쇄한다. 그렇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이라면 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작전기구를 수립하지 유리한 상황에서 작전기구를 수립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지금 이게 국민들하고 전쟁하는 상황이 아니고 국회의원들하고 전쟁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표결하러 오는 걸 봉쇄한다? 이게 뭡니까? 예, 예, 좀 뭐 거기까지 뭐 할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아마 이제 검토를 하면서 좀 더 심도 깊게 하고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한 최악의 상황까지 뭐 검토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유, 저는 이게 네. 최악의 상황이라도 국회의원 손발을 묶어서 계엄 해제를 못하게 네. 하겠다는 건 이거는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봤다는 얘긴데. 이해가 이제 안 되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한번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와보면 이제 알겠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대령도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런 부분까지 작성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불쾌하실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민병삼 기무 부대장과 박선영 PD 그리고 제가 나눈 통화 내용들 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직접 출연해서 생방송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거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통화 내용 가지고 보도하는 것까지 이제 허가를 받은 상태인데 현직 군인이잖아요, 민병삼 대령.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냥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봤어요. 네, 아마 보도를 통해서 조금 알려진 것도 있는데요. 민병삼 대령은 사실은 월요일에 전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국방위에 참석해서 이런 폭로를 한 건데요. 자, 국방위에 참석해서 거짓말 논쟁 벌어지기 전날 전역서를 아예 네. 내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내년이면 앞당겨서 전역을 할 예정이고요. 예. 자신의 36년 군생활 명예를 걸고 폭로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죠. 그렇죠. 지금 전역서를 제출한 상태긴 합니다만 아직 군인 신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장관한테 대령이 이렇게 당신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자체가 하극상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도 했죠. 네, 하극상에 대한 답변 들어보시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하극상이라면 대한민국에는 어느 군인이 예. 장관한테 옳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하극상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군인 정신이니까. 그럼요. 근데 저는 단지 그 7월 9일 날 그런 총장관님의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진실만을 말할 뿐이에요. 예.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이라는 걸 누가 지시해서 이런 걸 만들었느냐. 이런 터무니없는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한 본질이고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그 거짓말 진실 공방의 주인공 민병삼 대령에게 직접 들은 내용들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민병삼 대령 입장을 직접 들어봤어요, 우리가. 네, 민병삼 대령은 지난 7월 9일에 있었던 장관 주재 간담회 상황에 대해 물어보니 무척 억울해하면서 거짓말일 수가 없다. 어떻게 청와대 안보실 1차장과 장관을 앞에 놓고 내가 소설을 쓸 수 있었겠느냐 강하게 항변을 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예. 그 입수형 검토 문건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내가 법조계 자문을 구해보니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그런 계획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정확히 적었죠. 우리 기무사와 관련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신 똑바로 다 적었어요. 그래서 그날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기무사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안보실 1차장을 갖다 거기다가 붙여놓고 가면 안보실 1차장님이 했다고 그걸 갖다 소설을 쓸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소설을 쓸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었어요. 증거나 증인 같은 게 있느냐. 그냥 민대령님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냐. 다른 입증 자료가 있냐 물었죠. 네, 물어보니 민대령은 간담회에서 A4 용지 이면지에 손글씨로 메모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이 있을 줄 모르고 이 손글씨 메모는 파쇄가 된 상태이고요. 예. 다만 간담회 직후에 기무부대 운영과장에게 이 메모를 넘겼고 그 운영과장이 이 메모를 토대로 문건을 만들어서 기무사령관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네. 예. 이 문건이 바로 어제 국회 국방위에 제출이 됐던 바로 그 문건이죠. 그러니까 그제 이 진실게임 소동이 있었고 어제 저희와 통화가 된 직후에 민병삼 대령이 국회의원들한테 이 문건을 넘겼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도가 되고 있는 거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뭐 그 문건 보시다시피 뭐 민병삼 대령이 국방위에서 주장을 했던 송영무 장관이 개헌 문건 문제 없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워딩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손글씨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직접 그러니까 이게 메모한 걸 또다시 컴퓨터 타이핑으로 옮겨 놓은 거기 때문에 어제 국방부가 이 문건에 대해서 이 입증, 증거라고 내세운 문건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민병삼 대령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실이 아닌 걸 첩보사항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다. 그러니까 기무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가 될 뿐이다. 이게 지금 국방부 입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말 소설을 썼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 민병삼 대령은 7월 9일 당시에 자신이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미리 문건을 만들어두는 일이 가능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저에게 반박 입장을 밝혔고요. 예. 특히 이 간담회 동정 보고서라는 게 늘 절차적으로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담회가 끝나면 늘 타이핑을 그렇죠. 한다. 네, 잘못 만들었을 리도 없는 거고요.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어떻게 소설을 쓰겠느냐 항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병삼 대령의 목소리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렇죠. 근데 뭐 대장이라고 거짓말을 안 하고 대령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건 없잖아요. 모든 대장분들은 거짓말 안 하나요? 대령들은 거짓말하고.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대령이 장관님의 이런 말씀을 했다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르죠. 아니 어떻게 꾸며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아니 감사원장이 법조계 자문을 하였다는 걸 어떻게 알고 꾸며낼 수 있겠어요? 안보실장님 당연히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저한테 소송을 걸어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장관하고 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나온 안보실장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안보실장도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면 그분이 나한테 지금 명예훼손을 해야 될 판인데 그분이 가만히 있지 않느냐. 그분도 들었단 소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억울하다. 난 결백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그래요. 근데 이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진실 공방들을 보면 오히려 이게 지금 기무사가 어떤 기무사 개혁의 시도들, 움직임들을 방해하려고 거짓말 프레임, 진실 공방 프레임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기무사 해체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나오니까 다른 얘기로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민대령한테 우리가 질문을 했죠. 그런 거 아니냐, 당신 지금 프레임 짜고 있는 거 아니냐. 질문을 했죠. 네,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또 기무사 TF도 있죠. 기무사 TF가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물어봤어요. 한번 답변을 직접 들어보시죠. 그것은 뭐 국방부에 구성된 기무사 개혁 TF가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야죠. TF로 구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청와대 지시예요. 군인으로서 청와대 지시에서 구성된 TF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결과는 근데 해체로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그건 좀 과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기무사 TF에서 결정된 사항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민대령님 경우든. 예. 어떤 경우든. 예. 예, 이게 저와 이제 통한 내용의 일부인데 어떤 경우든 어떤 결론이 나든 그거는 존중해야 된다는 게 내 입장이다. 설사 해체가 나와도 그거는 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민대령이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지금 이제 뭐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 송 장관이냐, 민대령이냐, 거짓말 공방보다 더 중요한 건 계엄령 문건 작성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본질은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 기무사가 그 국정농단 그 촛불 집회 당시에 계엄령 문건이란 거를 작성을 했느냐? 이게 이제 본질인데 할 수 있는 일이었느냐? 누가 지시했느냐? 이게 본질인데 물론 민대령이 그 당시에 이 기무사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기무사 부대장, 기무부대장 민대령의 입장은 뭔지 우리가 물어봤죠. 당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네, 그렇게 물어봤는데요. 답변이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계엄은 군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 검찰, 그리고 국정원. 계엄령을 내리는 것은 통수권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엄령이 발표되면 거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게 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 업무를 갖다가 준비하는 것은 군의 기본 업무예요. 당시 한민구 장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방부에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고 법무관리위원회에도 검토를 해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한 것이 약간 미흡하니까 한번 기무사에서 해봐라. 장관의 지시인데 군은 그래도 상명하고 아니에요? 시키지 않았으면 안 했죠, 당연히. 마지막 말. 시키지 않았으면 기무사 안 했을 거다? 네. 그러니까 기무사가 절대 먼저 나서서 한 거 아니고 한민구 장관이 시켰기 때문에 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한민구 장관이 시켜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치더라도 검토 문건을 보면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만든 검토 차원의 문건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자세하고 너무 비정상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가 이 계엄에 대해서 계엄 해제 투표를 할지도 모르니 국회를 봉쇄해라. 언론을 통제해라. 이런 내용까지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할 수 있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할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네. 여기에 대해서도 민대령한테 물어봤어요. 네, 민병 3대령은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문건 작성을 하고 검토를 하는 것은 기무사에서 할 일은 맞다라고 했지만 그 수준이 조금 지나치다라는. 그러니까 시켰기 때문에 네, 어쩔 수 하는 없이 것은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당연한 했다지만 일이다. 네. 하지만 그 수준이 조금 지나치다라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본 정치인이라든가 예. 그리고 언론, 뭐 국민들도 그렇겠죠. 예. 불쾌하죠, 상당히. 아니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하는 건 이건 자유의 영역인데 국회를 봉쇄한다. 그렇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이라면 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지 유리한 상황에서 작전 계획을 수립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지금 이게 국민들하고 전쟁하는 상황이 아니고 국회의원들하고 전쟁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표결하러 오는 걸 봉쇄한다? 이게 뭡니까? 예, 예, 좀 뭐 거기까지 뭐 할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아마 이제 검토를 하면서 좀 더 심도 깊게 하고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한 최악의 상황까지 뭐 검토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유 저는 이게 네. 최악의 상황이라도 국회의원 손발을 묶어서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겠다는 건 이거는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봤다는 얘긴데. 이해가 이제 안 되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한번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와보면 이제 알겠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대령도 계엄 문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점입가경입니다. 이수영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청문회에선 계엄 문건의 수사 결과뿐 아니라 폭로의 진위 여부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 계속 뭐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저께 있었던 국회 국방위 방금 들으신 그 내용들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하고 기무 부대장이 서로를 가리키면서 거짓말쟁이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진실공방을 벌인 거죠. 진실공방의 무대가 된 날짜는 지난 7월 9일 장관 주재 간담회입니다. 그 당시 송 장관이요. 기무사가 작성한 그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계엄령, 위수령은 잘못된 게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문건은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런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라고 기무 부대장한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무 부대장이 국회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자 송 장관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내가 거짓말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진실게임에다가 하극상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송 장관의 그 말을 들었다는 민병삼 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을 저희가 어제 어렵게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가 됐습니다. 저하고 박선영 PD가 함께 통화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 박선영 PD 나와 있습니다. 박 PD. 네, 안녕하세요. 예, 생방송 인터뷰에 좀 출연을 해주십시오. 제가 말을 했는데 인터뷰는 거절을 했어요.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통화 내용을 보도해도 된다. 요약해서 정리해서 보도해도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동의를 얻어서 민병삼 대령과 김현정 앵커 그리고 제가 나눈 통화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들고 왔습니다. 예.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가 없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송영무 장관이 진짜 그랬느냐. 민병삼 대령한테. 이게 이제